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연방의사당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희망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역사는 가혹하다고 선언하며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신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모든 미국인에게 내 영구적인 애도를 매우 정중하게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한국에서 모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서 연설장에 들어갔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다운 연설했죠. 마치 동생이 형님네 나라에 와가지고 뭐뭐뭐 할 거다, 할 수 있다, 했다 자랑하는 것 같처럼 그런 그 스타일로다가 연설을 했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핵심 표현인 식민 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온 주변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오늘 같은 시간 연방의사당 앞에서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등 3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뉴욕, 뉴저지에서 그 차가 2대 각각 한 대씩에서 100명이 이 의사당 앞서 내려왔습니다. 왔을 때 이쪽 그 버지니아 인근에 있는 한인들, 그다음에 중국계, 대만계, 그 다른 여타의 그 필리핀이나 이런 심지어는 일본계 사람들도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여기서 시위를 했고, 또 국제 엠네스티의 쿠마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들의 대표들이 아베가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극단 대응을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도 참석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2가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할 것과 이번 주 금요일 계획된 회장 취임식을 법정 공판일인 13일 이후로 미루고 한인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2가지 제안을 전달하며 무의미한 대립을 중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김민선 회장 당선자는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할 것과 이번 주 금요일로 계획된 2사람의 회장 취임식을 법원 판결이 나오는 13일 이후로 미뤄 한인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우리 둘 다 5월 13일 법정 공판이 있는 날 이후로 우리가 유보를 하기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니 내일 29일 6시,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당선자 측은 어제 민 회장에게 자신의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늘 오후 6시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 회장은 이번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정대로 5월일날 취임식하고 그리고 5월 13일날 이제 김민선 전 그 후보 측에서 소송했던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맞춰서 지면은 다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처음 계획대로 신뉴욕 한인회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민 회장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주도 아래 치러진 탄핵 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총회였다며 자신은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혀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위생 등급제가 식당이나 푸드카트뿐 아니라 뷰티 관련 업소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내일과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위생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의회 보건 및 소비자보호소위원회는 5월 1일 오전 10시쯤 시의회에서 네일 및 미용업계를 대상으로 한 위생 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첫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네일업체 규제 강화 조례안과 네일 및 미용 종사자 교육 강화 결의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이상호 뉴욕 네일협회장 등 한인 미용업계 관계자 수십 명은 위생 등급제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과 결의안은 한인 네일업계와 미용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인 미용업계에 종사한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이날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고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미용업계는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을 방문하고 등급제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입법 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한 달이 지났는데요. 또다시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의회에서 장기사업 계획에 전액 지원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부담은 사용자가 질 전망입니다. 지난 27일 로버트 포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5개년 장기 사업 계획 예산안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억 달러에 대해 뉴욕주 의회가 지원금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 요금과 통행료의 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사회 승인을 받은 5개년 장기 사업 계획 예산안은 총 320억 달러의 소요 예산 가운데 150억 달러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란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소한 2년 동안 주의회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채권 발행 등으로 이를 충당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요금이 15% 인상되면 뉴욕시 전철 기본요금은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 15센트로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는 현재 116달러 50센트에서 130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퇴거를 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더 높은 렌트비를 받기 위해 오래된 세입자를 회유해 퇴거시키는 것인데요.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브리토 시의회 의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반복적인 건물주의 퇴거 회유 시도를 세입자 괴롭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건물주의 세입자 퇴거 회유는 렌트 안정 아파트 등에서 렌트의 시세와 현 세입자가 내는 렌트의 차이가 클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목돈을 제시하며 건물을 비워줄 것을 회유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들더라도 일단 현 세입자가 떠나면 렌트 안정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로부터 비싼 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조례안에서는 세입자가 건물주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도 건물주의 회유 시도가 반복되면 불법적인 세입자 괴롭힘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세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어긴 건물주에게는 $1,000에서 최고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장이 상정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금지된 제압술 목조르기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이 목조르기를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의원은 지난 27일 연방민권법을 개정해 목조르기 제압술을 연방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조르기는 이미 뉴욕 시경 내부적으로도 금지된 제압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낱개 담배를 팔던 혐의로 적발된 흑인 남성이 체포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의 목조르기 제압술로 사망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제프리스 의경은 시경 내부적으로 금지된 제압술이 여전히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경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에도 뉴욕시경 경찰관의 목조르기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25일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에 따르면 퀸즈 소재 리조트 월드 카지노에서 경찰관이 이용객들의 몸싸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조르기와 유사한 제압술을 사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한 남성의 상체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명 앵커베이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원정 출산은 미 이민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입니다. 한 해 동안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3만 6천 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연방질병예방센터의 출산 통계와 연방이민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해 원정 출산을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3만 6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민연구센터는 원정 출산 신생아를 별도로 집계하는 정부 기관이 없고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민연구센터와 센서스국의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대체적인 원정 출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한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임산부의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한 해 약 5천 명에서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방당국은 지난 3월 남가주 지역 일대에서 원정 출산 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 시설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원정 출산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부당요금을 청구한 AT&T와 T-모빌이 고객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기간 연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약 5년 동안 부당요금을 청구해 왔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T&T와 T-모빌은 연예뉴스나 프리미엄 문자 메시지 등 외부 업체가 제공하는 각종 모바일 서비스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하면서 한 달에 $9 99센트씩 부과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결했고 AT&T와 T-모빌은 각각 1억 500만 달러, 9천만 달러를 고객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당요금 청구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1인당 최대 $600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T&T 신청 마감일은 오는 5월 1일, T-모빌은 6월 30일에 마감됩니다. 하지만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환급금 신청 마감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환급금 신청에 대한 홍보가 저조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는 금요일 아베 총리의 LA 방문을 앞두고 한인단체들의 시위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인 노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75세인 김광신 씨. 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광신 씨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앞서 과거사를 해명하라는 서명을 이웃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350여 통의 서명을 받아 연방정부에 편지를 보냈으며 어제는 45통의 서명을 한인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여기 와서 합동 연설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되 사과만 해달라고 해요. 사과만. 김 씨는 일제시대를 겪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이 역사 문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며 그 시대를 겪은 사람으로 참지 못해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한인회관에서는 단체장들이 모여 금요일에 있을 아베 총리의 LA 방문 때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슈이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모인 단체장들은 당일 다운타운의 빌트모어 호텔 앞에서 아베 총리가 입장할 때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가 행사장에 도착을 할 때는 저희가 아주 큰 함성으로 아베를 너의 그 역사 부정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큰 목소리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한인 단체들은 관광버스 4대를 준비해 당일 차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졸업생들의 발표회가 문제를 야기하면서 학교까지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의 요지입니다. 러시아 서부 오렌부르크의 한 무용학교. 꿀단지를 든 곰과 함께 꿀벌을 연상시키는 차림의 여학생들이 무대에 오르더니 격렬히 엉덩이를 흔드는 이른바 부티 댄스를 추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급기야는 두르고 있던 짧은 치마까지 벗어던지고 춤을 춥니다. 민망한 장면이 이어지자 한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이 영상은 올해 초 열린 발표회를 촬영한 것. 단 하루 만에 5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둘러싸고 러시아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Я на самом деле даже не представлял, что до сих пор у нас в стране такое возможно. Этот танец поставил, эт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явно преступник. 하지만 정작 무대에 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부티 댄스는 아프리카의 전통 춤으로 어엿한 문화라는 겁니다. У меня дочь этим занимается давно. Она у меня дома тренируется. У меня внучка танцует этот танец. Меня не шокирует он. Абсолютно. Ни меня, ни моего мужа, ни моего старшего сына. Никого. 또 춤을 춘 학생들은 주로 16살부터 18살로 알려졌는데 러시아에서는 16세가 넘으면 결혼도 허용되는 만큼 어엿한 성인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비난에 시 당국은 학교와 학부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И это большая ошибка. Вот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нечно, это не искусство. То есть танцем мы назвать это не можем? Танцем мы не можем это назвать здесь. 학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아예 폐쇄시켜버렸습니다. Следователям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ить место и время самого происшествия, где был показан данный танец, кто являлся зрителями. 만일 여학생들의 춤이 퇴폐 행위로 결정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러시아 전역의 스포츠와 예술 교습소들도 일제히 퇴폐성 조사를 받게 된 상황. 10대 소녀들의 꿀벌춤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한인 참전 용사들도 국가유공자에 재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65세 이상의 해외 국적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1,500여 명의 한인 참전 용사들이 국적회복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62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가 발표한 2월 시험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 수는 6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시험의 한인 합격자가 299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4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변호사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3,999명으로 43%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총 15회의 총격이 가해졌고 총격 직후 여러 대의 차량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총격 중 일부는 교회 내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갱 관련 보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여름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 주민에게 $300만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에 있는 소셜 서비스국 사무실에서 5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는 접수자에게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면서 차차 흐려지겠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점차 개이면서 다시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